오늘은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국가들이 왜 프랑스를 왕따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대부분 왕이 지배하는 왕정체제였습니다. 왕들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신이 선택한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은 신의 뜻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에게 반대하는 것은 곧 신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끌어내리고 결국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라는 새로운 개념, 즉 공화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럽의 다른 왕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프랑스의 혁명 사상이 다른 나라로 퍼진다면 자신의 왕좌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다시 왕정을 복원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전쟁입니다. 이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여러 왕정 국가들이 연합하여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영토를 얻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왕정이라는 체제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프랑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군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군이라는 개념으로 국가와 국민이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왕이 지배하는 세상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충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고 이 갈등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왕정 간의 연대는 과거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을 보면 중동의 여러 왕정 국가들이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구단을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왕정 국가들은 서로의 체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영국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동의 왕정 국가 입장에서는 영국과 같은 나라가 안정적으로 왕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왕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흐름이 강해진다면 자신들의 체제 역시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 유럽의 왕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연합했던 것처럼 현대에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 비슷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대신 자본이 움직이고 전쟁 대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몰랐던 역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